짠맛이 나는 백색의 결정체 소금. 소금은 인류가 이용해온 조미료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음식의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며 무엇보다 소금은 생존 필수품이다. 소금은 우리 몸에 있는 전해질 중에 가장 중요한 전해질입니다. 적당한 양의 소금은 우리 몸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금이 성인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지면서 소금을 건강의 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지나치면 우리 몸에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생명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하얀 황금 소금에 대해 알아보자. 염화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가 동일한 비율로 결합되어 이루어진 정육면체의 결정이다. 그러나 실제 소금의 결정은 불순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불규칙한 모양과 다양한 색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소금은 기본적으로 짠맛을 내지만 음식의 맛을 더해주기도 하는 조미료다. 특히 단맛이나 신맛을 내는 감미료나 산미료와 달리 대체할 만한 물질이 없다는 점에서 중요한 조미료 중 하나다. 그렇다면 사람은 소금의 짠맛을 어떻게 느끼는 것일까? 사람은 맛을 느낄 때 짠맛, 단맛, 신맛, 쓴맛 네 가지로 구별하여 느낀다. 음식이 혀에 닿았을 때 단맛은 혀의 끝에서, 신맛은 혀의 옆쪽에서, 짠맛은 혀 끝과 주변에서, 쓴맛은 혀뿌리 부분에서 민감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혀에 존재하는 미세포가 자극을 받기 때문이다. 사람은 혀나 목구멍 주변에 미뢰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이 속에 맛세포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면 NaCl, 즉 염화나트륨을 말하는데요. 소금을 입에 넣으면 나트륨이 침이나 음식에 들어있는 물에 녹아서 이온 상태로 변하고 이때 맛세포 표면막에 있는 이온 통로를 거쳐서 맛세포를 자극하게 되는데요. 이 맛세포에는 맛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서 뇌로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짠맛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맛을 인지하는 경로다. 음식물이 입안으로 들어가 침과 섞이면 맛세포를 자극하고 이때 맛세포가 활동한다. 맛세포는 미각신경의 활동 전이를 일으켜 신경전도를 통해 정보를 중추에 전달하고 중추신경계는 음식물에 대해 맛이 있다 없다, 달다 짜다 등의 정보를 인지하고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소금이 내는 기본적인 짠맛은 음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을 더해주는 성질도 있다. 이는 맛의 대비 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단맛에 소금을 더했을 때 그 단맛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 현상이다. 간단한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똑같이 단맛을 내는 아이스크림에 한쪽에는 약간의 소금을 치고 다른 한쪽은 그대로 둔 다음 아이스크림을 맛보게 했다. 실험에 참가한 두 사람이 느끼는 아이스크림의 맛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이스크림에 소금을 쳐서 먹으니까 더 단맛이 더 진해진 것 같아요. 그 아이스크림에 소금을 쳐서 먹은 거는 또 처음인데 확실히 좀 소금을 쳐서 먹은 쪽이 단맛도 강하게 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감칠맛이 좀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맛이 좀 더 났던 것 같아요. 약간의 소금을 섞은 아이스크림의 맛을 좀 더 달게 느낀다는 결과다. 낮은 농도의 소금은 혀의 미각세포 끝에 달린 이낙 수용체를 자극하고 이 수용체가 단맛과 감칠맛 신경을 더욱 활성화시켜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소금이
짠맛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소금을 넣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맛도 이 소금이 더 강하게 느끼게 한다는 것은 이미 그 뇌신경 실험으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수박을 먹을 때나 또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소금을 오히려 설탕을 넣는 게 아니라 소금을 약간 뿌려주면은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단맛을 전체적으로 상승시키는 작용은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을 많이 넣는다고 음식의 맛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아주 짠 찌개나 원액의 액젓을 먹었을 때 우리는 불쾌감을 넘어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 강한 짠맛을 느끼는 TMC 채널이 쓴맛이나 신맛을 감지하는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 뇌의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처럼 짠맛의 강약은 음식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렇다면 맛있다고 느끼는 짠맛의 농도는 어느 정도일까? 적당히 간이 되어 있는 음식을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죠. 근데 이 소금을 맛있게 느끼고 하는 범위가 좀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사람이 소금을 맛있게 느끼는 농도는 0.1에서 0.15몰, 즉 물 1리터에 약 6g에서 9g 정도의 농도까지는 맛있게 느낍니다. 근데 그 이상이 되면 오히려 짜서 맛이 없다고 느낍니다. 일반적으로 맛있다고 느끼는 소금의 농도는 혈중의 염분 농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보다 농도가 짙을 경우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음식을 섭취해 적당한 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체의 신비라 안해할 수 없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데뿐만 아니라 식품의 부패를 막아 오래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쓰여왔다. 채소나 생선, 육류 등 다양한 식품을 소금에 절여두면 미생물이 번식하지 못해 이들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염장식품이나 젓갈 등은 소금을 사용해 만든 대표적인 장기 보존식품이다. 소금이 식품의 부패를 막아주는 것은 삼투압 작용과 관계가 있다. 김치를 담글 때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것 역시 소금의 삼투압 작용을 이용한 것으로 채소 안에 있는 수분을 탈수하고 적당한 염도를 주어 간이 잘 배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미생물 중 김치를 물러지게 하는 잡균의 번식을 막는 반면 젖산균이나 효소가 생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김치가 알맞게 숙성된다. 소금의 삼투압 작용이 부패성 미생물은 억제하고 유익한 세균의 발효 기능은 유도하는 것이다. 발효식품이라고 하면 결국 미생물이 성장해서 내주는 맛이라든지 또는 기능적인 특성을 인간이 유용하게 이용할 때 발효식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발효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생물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결국 미생물이 성장하는 데는 기타 영양분도 많이 필요하지만 미생물이 요구하는 미네랄들도 다양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천일염을 사용할 경우에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발효식품에 있어서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발효식품이 맛이 좀 더 있거나 또는 기능적인 특성을 나타내 줄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소금은 단백질을 단단하게 굳히는 작용을 한다. 생선이나 고기를 구울 때 육즙이 새는 걸 막기 위해 표면에 소금을 뿌리는 것도 이러한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또한 소금은 햄이나 베이컨을 숙성시킬 때 조미료와 방부제로도 사용되고 있다. 소금이 맛을 내고 음식물을 저장하는 데 쓰이지만 무엇보다 소금은 생존 필수품이다. 때문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귀한 대접을 받아왔다. 각 나라의 산업과 무역에 이용되었고 국가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활용되면서 소금은 하얀 황금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는 소금과 관련된 어휘들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
무뼈를 뜻하는 셀러리는 라틴어로 소금을 살돈이라는 뜻을 가진 셀라리움에서 유래됐는데, 셀라리움은 로마 시대의 관료와 군인에게 소금을 살 수 있게 지급됐던 특별 수당을 말한다. 소금염이라는 한자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왼쪽 윗부분은 신하, 오른쪽 윗부분은 소금물, 그리고 아래는 그릇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소금은 국가에서 관리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가 권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소금을 중요하게 여겨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조상들도 소금을 귀하게 여겼다. 소금이라는 우리말은 농경사회에서 꼭 필요한 소와 금처럼 귀하다는 뜻으로, 또 작은 금이라는 뜻으로 소금으로 불렸다고 전해진다. 생존 필수품이라는 점에서는 물론 과거에는 생산이 어려웠다는 점에서도 소금은 귀한 대접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소금 역사는 약 1000년 정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식이 아닌 우리 자염이라고 그러죠. 자연 방식. 이렇게 끓일 자자, 소금 연자, 바닷물을 끓여서 만든 소금입니다. 갯벌을 우리 그 조금 때 물이 안 들어올 때 바다에 있는 갯벌을 우리가 소나 도구를 이용해서 썰이질을 합니다. 썰이질을 해서 그걸 계속 썰이질을 하게 되면 햇볕과 바람으로 증발이 되겠죠. 그래서 갯벌에 연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갯벌을 바닷물로 여과를 시켜서 그 물을 길러다가 솥에 넣고 끓이는 방식이었죠. 이후 일제강점기에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천일제염법이 들어오면서 전통자염은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정부 전매제를 거쳐 1962년 민영화되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소금이 제조 판매되고 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참고로 입자가 굉장히 굵어요. 한번 계세요. 네. 여기 저희 천일염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소금이 생산자에 의해 자유롭게 제조되고 판매된 지 50여 년. 그 사이 소금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한편으론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의 과도한 섭취가 성인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이 알려지면서 건강한 소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또한 커졌다. 소금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은 다양한 소금을 맛보고 둘러보며 소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소금 관련 역사에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처리 과정까지 잘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몰랐던 정보를 알게 돼서 그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소금이 많이 있지만 함초 소금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짠맛은 없고요. 깔끔해, 뒷맛이 깔끔해. 소금 박람회에 전시된 소금은 국내산 갯벌 천일염과 천일염을 가공해 만든 소금으로 각 지역의 생산자들이 직접 생산한 소금을 선보였다. 5월, 6월 송화가루 날릴 때 채취한 소금이에요. 지기와 바람, 태양, 삼합이 이루어진 소금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을 토판 소금과 황토 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소금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우리나라 소금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를 넓히는 것도 이번 소금 박람회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박람회를 통해서 소금에 대한 올바른 우수성에 대한 홍보, 정보 전달, 또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전달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생산자와 또 소비자, 또 해외 바이어, 또 기업인 함께 만나서 갯벌 천일염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고 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판매, 소비, 또 상담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드는 중요한 행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과다한 소금의 섭취가 건강을 해치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소금 박람회를 통해 관람객들이 직접 소금을 맛보고 또 체험하면서 다시 한번 소금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소금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없으면 또 안 되고,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개발하고 연구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또 같이 전시가 돼가지고 여러 사람이 또 이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금은 쓰임새에 따라 나누기도 하지만 생산 방법에 따라 크게 암염, 정제염, 천일염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돌소금으로 불리기도 하는 아미염은 과거 바다였던 곳이 육지로 변하면서 바닷물이 화석화된 소금이다. 나트륨 함량이 비교적 높고 쓴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정제염은 전기장치로 바닷물에서 염화나트륨만 추출해 만든 소금이다. 불순물과 중금속 등을 제거하고 얻어낸 순도 높은 소금으로 위생적이지만 미네랄 성분이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맛과 영양 면에서 최고로 꼽는 소금은 천일염이다. 암염과 정제염에 비해 미네랄 함량이 높지만 결정이 크고 잘 녹지 않는 단점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소금 양은 약 2억 6천만 톤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암염을 기초로 한 게 약 70%, 그리고 천일염이 약 30%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같이 갯벌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고요. 생산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금 생산량의 약 0.6% 정도밖에는 갯벌 천일염이 생산되지 않는다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소금을 양을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고요.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꼽히는 우리나라 서해안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천연 갯벌 염전이 조성돼 있다. 그중 태평 염전은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염전이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6%를 생산하고 있다. 천일염은 소금물을 가두고 뜨거운 태양과 바람으로 물을 증발시켜 얻어내는 소금이다. 한 소설가의 표현대로 소금은 바다와 바람과 태양이 전해주는 선물이자 귀한 손님인 것이다. 소금은 그냥 목숨이죠. 저희들 그 염 생산하는 어가들은 약 한 8개월을 준비해 가지고 약 4개월 생산을 합니다. 이런 오랜 기다림 속에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대가 크고 8월, 9월 이쯤에는 그 높은 기온과 적당한 바람, 그래서 생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입자도 균등하고요. 그래서 품질이 높은 천일염이 생산되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는 기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은 크게 저수지, 증발지, 결정지로 구성된다. 저수지는 바닷물을 저장하는 공간이며 증발지는 태양열과 바람을 이용해 염도를 높이는 곳이다. 저수지에 모아둔 바닷물이 제1증발지와 제2증발지를 거치면서 2에서 3%였던 염도가 17에서 18%로 높아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농축된 물을 함수라고 하는데 함수를 결정지로 옮겨 자연의 온도와 바람으로 물을 증발시켜 소금 결정체를 넣는다. 얻어진 소금 결정체는 사람이 일일이 수거하는 과정인 체염의 단계를 거쳐 소금 청고로 옮겨지고 6개월에 거쳐 간수를 뺀 다음 비로소 소금으로 출하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온도하고 바람입니다. 즉 지금 30도 이상 되는 그런 더운 온도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온도가 높다고 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소금이 안 만들어집니다. 건조한 공기와 더운 날씨,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추어졌을 때 좋은 소금을 생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8월이나 9월 중에 생산되는 소금이 미네랄 함량, 밸런스도 적당하면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소금이 생산이 됩니다. 서해안의 염전에서 만들어진 천일염은 소금으로 상품화되기 전에 반드시 소금 품질 검사를 거쳐야 한다.
목포대학교 천일염 사업단이 민간 제1호 기관으로 지정받아 소금 품질 검사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생산자의 서류 검사를 거쳐 천일염의 맛이나 냄새, 색깔, 이물질 등을 육안으로 판별하는 관능 검사를 통해 합격하면 시장 유통이 가능하다. 정밀 분석은 희망자에 따라 검사를 하게 되는데 각각의 기기 분석을 통해 정확한 천일염의 성분을 분석하게 된다. 천일염의 성분을 분석할 때 제일 먼저 수분이나 불용분, 사분과 같은 일반 성분을 분석한다. 그 다음 천일염 속의 염도를 분석하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자동 측정 장치를 통해 염도를 측정하고 있다. 염도를 측정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정법이란 걸 씁니다. 그 경우에는 적정법을 수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는 자동 측정 장치를 사용해서 누가 염도를 측정하더라도 항상 일정하게 염도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천일염 속에 들어있는 그런 염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염도를 측정한 다음에는 정밀 분석기기를 통해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산이온 등과 같은 이온의 성분과 품질을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염화 나트륨이 80에서 85%, 수분 8에서 12%, 칼슘이나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4에서 5%를 차지한다. 염도와 구성성분, 불순물 검사까지 모두 합격점을 받은 고품질의 천일염은 맛과 영양에 있어 우수하지만 천일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 때문에 가공이 필요하기도 하다. 천일염은 이제 천연물이고 그리고 미네랄이 많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천일염은 결정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게 물에 빨리 녹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음식을 조리하는데 그 용의 속도가 조금 느린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소금, 천일염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천일염의 미네랄 함량을 조절한다든지 또는 천일염을 분쇄해서 쉽게 사용하기 편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기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차츰 개선이 돼 가고 있고요. 이곳은 천일염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한 기능성 소금을 생산하는 곳이다. 끓고 있는 이물은 농축함수다. 농축함수는 천일염이 결정화되기 직전의 해수로 유기물이 풍부한 갯벌에서 자연 조건으로 농축되어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다. 염전에서 끓어온 농축함수를 94도에서 98도의 온도로 24시간 이상 가열하는 이 가열 공정은 천일염을 만들 때 뜨거운 태양열과 바람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결정체를 얻는 과정에 해당된다. 자연 농축된 함수는 염전에서 펴게 되면 물을 펴게 되면 바로 천일염이 생산될 수 있는 자연 함수입니다. 근데 그 천일염을 생산하지 않고 그거를 이쪽에 와서 끓이게 되면 천일염과 버금가는 알칼리 소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일염과 알칼리 소금의 그 차이점이라 하면 인위적으로 저희가 가공해서 하는 소금이라 하면 천일염에 들어있는 불용분, 그다음에 중금속 같은 게 제거돼서 이렇게 요리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열 공정을 거치지만 소금의 원재료는 천일염과 동일하다. 인근의 갯벌 염전에서 농축 함수가 만들어지고 있다. 염전에서
천일염이 결정화되기 직전의 함수 염도인 25%까지 높이는데 이 과정에서 사본이나 먼지 등의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단계의 필터링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상태에 있는 이제 농축 함수가 여기서 바로 증발이 되면 일반 천일염이 되는 거고요. 이 농축된 물을 정화 시설을 거쳐서 아까 보신 그 가열하게 되는 그 공정으로 가서 끓여서 나오게 되는 소금이 알칼리 소금이 되는 겁니다. 가열 공정으로 보내지기 전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거치는 정화 탱크다. 다단계 필터링을 통해 농축 함수 속에 들어있는 여러 이물질과 불순물은 제거되지만 농축 함수의 풍부한 미네랄 성분은 유지된다. 농축 함수를 가열해 얻어진 소금 결정체는 건조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남아있는 수분과 이물질, 쓴맛을 내는 간수와 염화가스 성분도 제거된다. 염전에서 염도를 높인 농축 함수를 다단계로 정화한 다음 가열과 건조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소금은 개별 포장 과정을 통해 비로소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은 천일염과 거의 비슷한 양의 미네랄 성분을 함유하면서도 알칼리성을 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소금으로 산성도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다. 일반적인 생수에 이곳에서 생산한 소금을 녹인 다음 산성도 테스트 시약을 떨어뜨려 보았다. 시약을 떨어뜨리자마자 보랏빛에 가까운 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소금이 중성이나 약산성에 가까운 반면 이곳에서 만들어진 소금은 pH 10의 알칼리성을 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소금은 기본적으로 나트륨, 그 다음에 미네랄, 수분으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그 미네랄인데, 그 좋은 미네랄이라고 한다면은 그 칼슘이나 칼륨, 마그네슘 등이 그 소금 천일염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무기질이 풍부한 그 유기 갯벌에서 직접 농축이 돼서 갯벌 속에 있는 천연 미네랄을 그대로 함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금이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소금 속에 천연 미네랄이 그 다량 함유되게 되는 거죠. 이왕 먹어야 될 소금이라면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섭취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가장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하는 것이 소금의 섭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라토너가 달리고 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진다. 지금 마라토너의 몸속에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땀과 함께 대량의 염분도 빠져나가고 있다. 이대로 계속 달린다면 몸속의 나트륨 성분은 줄어드는 반면 칼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근육 경련이 일어나거나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 몸속 전해질의 균형을 이루어주는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깨지면서 전해질의 균형도 함께 무너져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때문에 생명 유지를 위해서도 소금의 섭취는 반드시 필요하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의 70%는 물이며 이 물은 다름 아닌 0.9%의 소금물이다. 혈액이 0.9%의 소금 농도를 유지할 때 백혈구 등의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기능하지만 이보다 농도가 높아지면 면역 기능이 너무 활발한 나머지 자가 면역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소금 농도가 정상보다 현저히 낮아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활동이 강해지고 백혈구의 활동성이 약해져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처럼 체내에서 소금은 적절한 농도를 유지하며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금을 구성하고 있는 나트륨 성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다.
우리 몸속 수분의 양과 세포의 크기를 조절하고 산소와 영양물질을 세포 내로 이동시키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어 신진대사를 가능하게 한다. 근육의 수축, 신경물질의 전달, 소화작용, 지방과 유해가스를 흡착하고 배설하는 기능 등 거의 모든 생리적 작용에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소금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 일반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야기하는 소금의 양 5g입니다. 근데 어떤 데 보면 나트륨 2g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소금은 염화나트륨, 염소와 나트륨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소금 5g에는 염소 3g과 나트륨 2g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해로움이라고 이야기하면 나트륨의 양이기 때문에 나트륨 양으로 하면 한 2g 정도 됩니다. 하루에 우리가 2g 정도의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이 세계보건기구의 일반적인 권고안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소금과 나트륨의 양을 따져볼 때 건강한 성인의 경우 나트륨이 부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제는 지나치게 많다는 데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 식생활의 특성상 소금 섭취가 부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는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서북이는 소금을 적게 먹어 수명이 길고 병이 적으나 동남이는 짠 것을 즐겨 수명이 짧고 병이 많다는 기록이다. 예로부터 소금 섭취가 많았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섭취한 하루 평균 소금의 양은 12g, 나트륨으로 친다면 4,791mg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양인 소금 5g, 나트륨 2,000mg에 비해 2배가 넘는 양이다.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가 많다는 것은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만 18세 이상 국민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짠맛 미각 검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보통 이상 짜게 먹는 사람은 전체의 76%를 차지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음식을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짠맛에 익숙한 이유는 염분이 많은 고추장, 김치 등의 발효 음식과 소금으로 간을 해야 하는 국물 음식 등을 가까이 해온 식습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나트륨 과다 섭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식습관인 국물 음식의 선호도 조사에서도 국물을 다 먹거나 절반 이상 먹는다는 사람이 70%에 달해 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도 나트륨 과다 섭취의 원인으로 꼽힌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살펴보면 라면 한 개 2,140mg, 짜장면 한 그릇 1,180mg, 햄 한 조각 648mg, 피자 한 조각 547mg으로 나타났다. 외식을 하거나 가공식품을 먹을 경우 더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게 된다는 결과다. 나트륨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병, 만성신장병, 뇌경색 등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을 많이 먹어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4대 질병이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나트륨 과다 섭취가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몇 년 전부터 나트륨 섭취를 줄이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짠맛은 소금의 양에 따라서 유쾌하게도 불쾌하게도 느끼게 되는데 짠맛에 익숙해지면 싱거운 맛이 싫어지게 됩니다. 싱거운 맛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면 짠맛 때문에 느끼지 못했던 음식의 미세한 맛을 알 수 있어서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올해 초부터 교내 급식을 저나트륨 식단으로 바꾸어 제공하고 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분주한 조리실. 생선은 지금 다 구워지고 있어요? 3분 남았어요? 모든 음식에 해당되는 저나트륨 조리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 생선구이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소금. 하지만 이곳에선 소금 대신 다른 재료를 이용해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고 간을 한다. 오늘 메뉴는 삼치구이가 나가는데요. 보통 생선에 소금을 넣고 보통 밑간을 하는데 본교에서는 저희 음식을 하면서부터는 소금을 전혀 넣지 않고 카레나 이런 향신료를 이용해서 비린내를 잡은 다음에 오븐에 굽거나 튀겨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의 주요 원인인 국물 음식. 국물 역시 소금과 간장으로 간을 하기보다 다시마, 멸치, 무 등으로 국물을 낸 다음 저염 간장을 사용한다. 저염 간장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간장에 육수를 간장과 같은 비율로 섞어 염도를 낮춘 간장이다. 여기에 다진 실파를 넣어주면 향긋함이 더해져 맛을 내는 양념 간장으로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만들어진 간장의 염도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간장의 염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시중의 간장의 염도가 17%인 반면에 지금 현재 저염 실파 양념 간장 염도는 2.5 정도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 저염 양념 간장이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실파 저염 양념 간장은 지금 오늘 구워진 삼치 구이와 같이 애들에게 배식하고 있습니다. 저염 간장을 쓰면서 국물 음식의 염도도 낮출 수 있게 됐다. 일반 식당에서 나오는 국의 염도는 1.0%지만 이곳에서는 그 절반인 0.5%로 맛으로 치면 싱거운 편이다. 하지만 저염식을 위해 이 염도를 유지하고 있다. 나트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중에 파는 된장 14kg에 삶은 백태 4kg을 섞어서 만든 저염 된장도 그중 하나다. 염도를 절반가량으로 낮춘 저염 된장은 국, 찌개, 무침 등의 요리에 사용하고 있다. 점심시간이 시작되고 아이들이 급식실로 모여들었다. 오늘의 메뉴 게시판을 통해 아이들은 저염식 메뉴에 대해 먼저 알게 된다. 밥 역시 저염식 식단에 맞춰 짠맛이 덜해도 맛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현미나 7분 도미로 밥을 짓는다. 밥부터 국, 반찬에 이르기까지 모두 저염식의 조리 원칙으로 만들어진 음식들. 아이들은 그 맛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먹어보니까 저염 식단인데 소금을 넣은 것보다 그냥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저염 식단이라고 숭늉도 가끔씩 나오고 과일도 나오니까 저는 숭늉을 좋아해요. 오늘은 이 물만두국이요. 물만두국이 제일 맛있어요. 그 책에서도 교실에서도 그 저염 식단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교과서 막 보면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서 저염 식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학교에서 저염식 식단을 시작한 지 6개월. 아이들의 입맛은 싱거워진 음식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다. 이에 맞춰 가정에서의 식습관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학교 음식을 되게 맛있어 하고요. 집에 와서 이제 제가 해주는 음식에 대해서 이제 좀 짜다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었어요. 오늘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왠지 저염식 하면 맛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들도 굉장히 잘 먹고 저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거든요. 소금 대신 카레 같은 걸 썼잖아요. 그래서 더 먹기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비린내도 안 나고. 오히려 더 이렇게 한번 집에서 하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자는 움직임과 함께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신물질 개발도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유미라 박사는 나트륨 성분 없이도 짠맛을 낼 수 있는 소금 대체 신물질을 개발했다.
이 신물질은 4년 이상 숙성 발효시킨 우리나라 재래 간장에서 뽑아낸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합성물이다. 나트륨 성분이 전혀 없지만 지속적인 연구와 동물 실험 결과를 통해 짠맛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임을 밝혀냈다. 짠맛을 처음에 연구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 깊은 맛을 연구를 했습니다. 깊은 맛, 맛있는 맛 이런 걸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재래 간장이나 재래 된장에서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했는데 이 맛을 테스트하는 연구원들이 항상 그런 깊은 맛이 있는 물질이 짠맛도 증가시키거나 또는 어떤 농도에 따라서 짠맛을 더 부드럽게 만드는 작용이 있다는 거를 굉장히 그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가지고 이제 그 연구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신물질은 나트륨 성분은 없지만 소금과 섞으면 짠맛의 강도를 최대 2배까지 높여준다. 음식에 소금 한 수저를 넣으면 1.8g의 나트륨을 먹게 되지만 이번에 개발된 신물질을 넣으면 절반 정도의 소금만으로도 강한 짠맛을 낼 수 있다.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자는 사회적인 움직임과 관련 분야의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트륨의 과도한 섭취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극도로 절제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짠맛 연구를 하면서 문헌이나 논문을 살펴보면 건강한 사람, 그다음에 신체에 이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인 경우에는 우리가 과량으로 섭취한 소금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배출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그 소금 섭취 때문에 나트륨 섭취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 식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면밀하게 살펴보고 실제 내가 먹는 양과 그다음에 나의 건강과 내가 운동을 하는 양에 따라서 나는 충분히 땀과 소변으로 충분히 배설하고 있다 하는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서 이런 운동에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음식을 먹지 않고 며칠을 버틸 수 있지만 물과 소금 없이는 며칠도 버틸 수 없다. 우리 몸은 생리적으로 소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혈액과 근육에는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 이온이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소금은 몸에 나쁘니 무조건 먹지 않겠다는 태도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넘쳐도 내 몸에 독이 되는 것처럼 모자라도 내 몸을 해치는 소금. 건강을 위한 올바른 소금 섭취는 자신이 평소 얼마만큼의 소금을 섭취하고 있는지 안 다음 그에 맞는 적절한 양을 스스로 조절해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